저마다 바쁘고 힘들고 가끔은 지치기도 하지만 가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 이름처럼 스스로 그러할 뿐 누군가의 시시콜콜한 사연 따위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빨리 떠나봐야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을을 만나러 떠난 여행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풍입니다.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그려놓은 자연의 수채화를 보고 있자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마음속 어디엔가 묻어놓았던 무언가를 반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본래 울진을 지나 태백의 단풍을 구경하려 했으나 신안여행편 영상을 마무리 짓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더욱이 다음날은 강원도 쪽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내 일정을 포기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 말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니 얼마 전 다녀온 보령의 오서산이 떠오릅니다. 오서산은 이때쯤이면 은빛 억새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 올라야 한다는 것인데 오른 지도 오래됐으니 다시 한번 올라보기로 합니다. 이른 아침 출발합니다. 어딘가의 명소가 제철을 맞았을 때, 그것도 주말이라면 한가한 풍경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게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파주의보로 조금 긴장을 하긴 했지만 어제 오후에 잠시 나가보니 그다지 춥진 않았습니다.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잠시 그랬던 거고 적당히 8도 내외를 넘나듭니다. 이 정도면 달리기 힘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라이딩할 때와 산으로 오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멋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처음 만난 곳은 남산천입니다. 오서산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예전에는 신질바위 쪽으로 가봤으니 오늘은 정암사 방향으로 가봅니다. 남산천을 낀 이 길은 좌우로 벚나무가 식재된 걸로 보아 봄이면 벚꽃길이 아름다울 듯 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즉흥적으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드는 곳들이 있는데 이 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봄에 꽃이 필 때면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석길을 따라 달리면 상단마을 주차장이 나옵니다. 차량이라면 대부분 이곳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위로 오르면 이내에 좁은 콘크리트 길이 나오고 조금 더 오르면 비포장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다시 콘크리트 길이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정암사입니다. 거기서 오서산으로 오르는 길이 1600계단 코스입니다. 드론을 사기 전에는 바이크 타고 가서 이런저런 산들도 종종 오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가끔 차 타고 가서 오르는 정도입니다. 무거운 바이크 장비를 입고 등산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0ml 물병 하나 달랑 들고 몇 시간씩 오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실소가 터지긴 합니다. 초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오르는 길은 단풍도 있고 계단 사이로 앙증맞게 튀어나온 나무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지금까지 몇백 개의 계단을 지났다는 표시판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걸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 전망대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위에 오르면 더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 적당히 보고 다시 오릅니다. 멋진 암석 조망 지점에서 위를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억새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이내 데크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예전에 오서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곳입니다. 정자는 태풍 곰파스로 훼손되어 그 후 이런 데크로 교체됐다 하는데 백패커들의 즐겨 찾는 명소인가 봅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서산은 서해의 등대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앞으로 천수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천수만 일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조금 앞으로는 얼마 전 다녀온 빙도도 보입니다.
오서산 아래에는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읍이 있는데 옛날에 새우잡이 배들이 빙도를 지나 광천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억새 넘어 사방으로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꼭 억새가 아니더라도 오서산은 한 번쯤 와볼 만한 산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고 있으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른 시간에 와서 야영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점점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단풍과 은빛 억새 그리고 천수만의 시원한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오서산이니 사람이 붐비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오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내려가는 길 정암사도 잠시 구경합니다. 산에서 내려가 어디로 갈까 잠시 고민합니다. 원래는 홍성을 돌아보려던 여행이었는데 멋진 억새를 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갈대를 구경하러 가야겠습니다. 아기자기한 광천천을 지납니다. 그리고 큰 길을 만나 달리면 보령이 나옵니다. 얼마 전 인상 깊었던 옥마산 활공장 가는 길도 다시 만납니다. 먼저 저번 보령 여행 때 잠시 잊고 지나친 곳을 들러봅니다. 월명산의 금지암입니다. 요샌 코로나로 사찰 안에 어지간해선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지만 굳이 방문하려는 것은 산 정상 가까이 바이크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빛의 길을 지나 방교리를 지나면 금지사 팻말이 보입니다. 길은 딱 봐도 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따라 달립니다. 굳이 이런 길을 찾아다니는 건 이런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을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혼자서 조용히 라이딩을 즐기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정취를 더해줍니다. 한참을 오르면 주차장과 정자가 나옵니다. 바이크를 세우고 풍경을 감상합니다. 금지암이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의 샘에서 금빛 잉어가 나기 때문이라 합니다. 깎아지른 산빛 아래 자리 잡은 금지암에도 가을이 깊어갑니다. 산에서 내려가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가는 길 절벽 아래 놓인 다리가 멋져 보여 잠시 바이크를 세웁니다. 뒤편으로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가 있는 이곳은 송정저수지입니다.
요새는 어딜 가나 출렁다리와 데크길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리를 건너볼까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냥 떠납니다. 송정저수지에서 시골길을 달려 남쪽으로 향하면 금강이 나옵니다. 오늘 억새에 이어 갈대를 보러 가는 곳은 금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리 마을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이때쯤이면 금강변의 갈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강은 예전 영상에도 담았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강입니다. 거기에 더해 갈대숲과 인심 좋은 신성리 마을 사람들까지 여러 좋은 기억들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성리 주차장 즈음 저 앞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고민 없이 바이크를 돌립니다. 이런 걸 예상해서 미리 봐놓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틀어 농로를 지나 금강변으로 향합니다. 이런 곳은 바이크가 아니라면 쉽사리 주차를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논에서 금강변 자전거 도로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 신성리 갈대숲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확한 이름부터 알아야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 이름은 자의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붙여진 것이니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하간 억새와 갈대의 차이는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물 근처에 살면서 갈색빛을 띠는 건 갈대고 육지에 살면서 은빛을 띠는 건 억새라고 보면 쉽습니다. 물론 억새도 물가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갈대는 산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서상리 갈대숲에는 갈대와 억새가 모두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와본 갈대숲에는 전망대도 생기고 데크길도 놓였습니다. 예전 기억에는 초입 전망대 말고는 이렇다 할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말고도 추노나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드라마들도 촬영을 했었나 봅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는 은빛 물결의 금강과 이어집니다. 이제 가을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은빛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와 억새가 마치 손짓을 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사연 따윈 개의치 않고 무심히 제 갈 길 간다 생각했던 가을이 알고 보면 늘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곳까지 왔으니 일몰을 감상해야겠습니다. 적당한 곳을 물색해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가까우면서 가보지 않은 곳으로 향합니다. 논의 벼들은 이미 황금빛의 색상을 지나 퇴색되고 있지만 눈부신 석양이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온통 황금빛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달려 도착한 곳은 장항에 위치한 해변입니다. 장항 스카이워크 위쪽에 있는 이 막다른 길은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평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커다랗고 동그란 해가 지는 장관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합니다. 좋지 않은 위치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랴부랴 드론을 띄워봅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는데 이것저것 욕심내다 보니 제대로 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할 걸 그랬나 봅니다. 늘상 겪고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게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없으니 후회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미 오늘 본 풍경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손짓하고 있는 가을을 만나러 더 부지런히 떠나봐야겠습니다.